참으로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25살 영국 여대생이었습니다. 런던대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3주간의 통역 알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살 한국 청년과의 짧은 인연, 그리고 저는 만삭의 몸으로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저를 맞이한 건 그 청년이 아닌 70대 할아버지였어요. 군복을 입은 노신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야 라고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적과 나이, 문화를 뛰어넘어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게 뭔지 말이죠. 이건 한 외국인이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진짜 가족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제 뱃속 아기와 함께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인천행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좌석 벨트가 배를 누르는 게 불편했어요. 임신 8개월째였으니까요. 옆 좌석 승무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2달 남았어요. 의사소견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런던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이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죠. 서울국제회의에서 3주간 통역 알바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회의장에서 한 청년을 만났거든요. 20살 대학생 강호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맑은 청년이었어요. 그는 행사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죠. 첫 만남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커피를 쏟았고 강호석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영어 잘하시네요. 저도 영어 배우고 싶은데 알려주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3주 동안 매일 만났어요. 회의가 끝나면 서울 거리를 함께 걸었죠. 경복궁도 가고 남산타워에도 올랐습니다. 강호석은 제게 한국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줬죠. 하지만 우리가 나눈 건 언어 그 이상이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한강변에서 강호석이 말했어요. 엘리자,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마지막 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연락하며 지내자고요.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요. 그런데 제가 영국으로 돌아간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강호석에게서 연락이 끊겼거든요.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죠.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를 만난 거였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곧 아빠를 만날 거야.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두려움이 가득했죠. 강호석이 절 받아줄까요? 아니면 외면할까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건 강호석이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등이 곧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예비역 군인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자 로렌스 씨 맞습니까?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강호석은 어디 있나요? 노신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일단 차에 타시죠. 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자신을 이만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강호석의 할아버지였죠.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만수 할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입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산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만수 할아버지가 짐을 들며 말했습니다.
힘들 텐데 들어가서 쉬세요. 한옥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방 한쪽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죠. 할아버지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저녁 준비할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강호석은 어디 있어요? 왜 공항에 안 나왔나요? 이만수 할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호석이는 지금 못 옵니다.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이요? 저 임신했어요. 강호석 아기를 가졌다고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모시러 간 겁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강호석한테 데려가 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일단 여기서 쉬세요. 호석이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낯선 한옥에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죠. 강호석은 왜 안 나타나는 걸까요? 절버린 걸까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할아버지가 산책을 하고 있었죠. 군인처럼 똑바른 자세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왜 절 여기 데려온 걸까요? 아침 식사 때 할아버지가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산모는 잘 먹어야 합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군인이셨나요? 이만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역 육군 소장입니다. 40년을 군에서 보냈죠. 지금은 이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당신은 이제 내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족이라니요? 저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은 종이 한 장입니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당신 뱃속 아이는 내 증손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손녀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함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강호석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저녁엔 식당 일을 했어요. 저는 한옥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죠. 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기가 자주 발로 찼어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내일 마을 사람들한테 당신 소개하려고요.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강호석을 만나기 전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할 때까지 기다리죠. 하지만 호석이 일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왜 말을 안 해주세요? 강호석이 어디 있는지, 왜 연락이 안 되는지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당신과 아기 건강이 먼저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하지만 할아버지를 원망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분은 매일 제게 따뜻한 식사를 챙겨줬거든요. 산모에게 좋다며 미역국도 끓여주고 과일도 깎아줬습니다. 밤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어느 날 밤 배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진통인가 싶어 겁이 났죠. 할아버지를 불렀더니 바로 달려왔습니다. 병원 갈까요? 차 준비할게요. 다행히 곧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놀랐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왜 여기 온 건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저는 강호석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꿈을 나눴죠. 강호석은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저는 그 꿈을 응원했어요. 하지만 영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2달 뒤 임신을 알았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혼자 키울 수도 없었고 부모님께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때 강호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강원도에 사세요. 언젠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 할아버지 주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님, 저는 강호석을 사랑하는 엘리자입니다. 지금 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만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가 무책임하게 군 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모시러 간 겁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023년 7월 서울은 무더웠어요. 국제회의장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죠. 저는 영안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스쳤고 커피가 쏟아졌죠. 아, 죄송합니다. 돌아보니 키 큰 청년이 서 있었어요. 강호석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휴지를 건네며 사과했죠. 정말 미안해요. 괜찮으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옷에 안 묻었어요. 강호석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혹시 통역사 맞으세요?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호석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티시 지원했는데 합격했어요. 내년 초에 입대할 거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장교가 되는 거잖아요. 강호석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할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점심시간마다 우리는 만났습니다. 회의장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강호석은 한국 음식을 소개해줬죠. 김치찌개, 비빔밥, 떡볶이까지 다양하게 맛봤습니다. 저는 영국 문화를 이야기해줬어요. 강호석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언젠가 영국에 가보고 싶어요. 런던 타워도 보고 빅벤도 보고 싶어요. 제가 말했죠.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주말이 되자 강호석이 제안했습니다. 서울 구경시켜 드릴까요? 우리는 경복궁에 갔어요.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죠. 강호석이 말했습니다. 엘리자 씨, 한복 정말 잘 어울려요. 마치 조선시대 공주 같아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마워요. 강호석 씨도 멋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강호석이 조용히 말했죠. 엘리자,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저도요, 강호석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우리는 자물쇠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강호석 그리고 엘리자. 영원히 함께라고 적었죠.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강호석이 한강변으로 데려갔죠.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엘리자, 제가 영국에 가도 될까요? 당신을 보러 가고 싶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강호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군대 다녀올게요. 그리고 꼭 당신을 찾아갈게요. 약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강호석이 배웅을 나왔죠.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가요, 엘리자. 꼭 연락할게요. 잘 있어요, 강호석. 당신도 건강하세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영국에 돌아간 뒤 강호석의 연락은 끊겼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강호석에게서 문자가 올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죠. 저는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호석, 잘 지내요? 런던은 비가 많이 와요. 답장이 없었어요. 다시 문자를 보냈죠. 강호석, 제 문자 못 받은 거예요? 걱정돼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마음이 변한 걸까요?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어요. 엘리자, 요즘 왜 그래요?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교수님.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속이 메스꺼웠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죠.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가슴도 아프고 몸이 나른했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엘리자, 병원 가봐. 이거 임신 증상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어요. 2줄이 나타났습니다. 양성이었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죠? 정말 임신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확인해 줬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8주예요. 건강한 아기예요.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어요. 강호석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어요. 결혼도 안 한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실망하실 게 분명했죠. 저는 기숙사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매일 강호석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업데이트가 없었죠. 마지막 게시물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울 남산타워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와 함께 찍은 바로 그날이었죠. 댓글을 달았습니다. 강호석 연락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3개월째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옷으로 가릴 수 없게 됐죠. 친구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엘리자, 너 임신한 거 맞지? 아기 아빠는 누구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호석을 직접 찾아가야겠다고요. 한국에 가서 대학교를 찾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강호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강원도 인제군에 사세요. 식당을 하시죠.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식당 주인 이만수를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정보가 나왔죠. 예비역 육군 소장 이만수, 현재 인제군에서 식당 운영. 주소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엘리자 로렌스라고 합니다. 손주 강호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강호석과 연락이 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편지를 붙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할아버지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항공권 값을 송금해 드릴 테니 날짜를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어요. 다음 주에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런던을 떠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할아버지를 만났고 지금 이 한옥에 있는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죠. 산모는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출산 후 회복에도 좋아요. 저는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영국에선 미역국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먹다 보니 구수하고 맛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죠. 입맛에 맞나 보네요. 다행이에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 과일을 건넸어요. 애 낳을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많이 드세요. 건너편 아주머니는 아기 옷을 가져왔죠. 우리 손주 입었던 건데 깨끗해요. 쓰세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여긴 작은 마을이지만 정이 많은 곳입니다. 당신도 이제 우리 식구예요. 며칠 뒤 할아버지가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벽에는 할아버지의 군복 사진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세요? 정말 멋있으시네요. 할아버지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옛날 사진이에요. 40년을 군인으로 살았죠.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까지 척척 해냈죠. 저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렸어요. 안 돼요. 몸조리 해야죠. 괜찮아요, 할아버지. 가만히 있는 게 더 답답해요.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엘리자,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곧 호석이도 올 겁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받아주고 있었죠. 밤마다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쟁 때 이야기, 군 생활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까지요. 호석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었죠.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말렸습니다. 힘든 길이라고요. 하지만 호석이는 고집을 부렸어요.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강호석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자랑스럽죠.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군대는 위험한 곳이니까요. 어느 날 배가 유난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아기가 3개 발로 찼어요. 할아버지가 제 배에 손을 얹었죠.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남자아이 같은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성별 검사 안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는 점점 무거워졌고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강호석은 나타나지 않았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마주 앉혔어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강호석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요.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 권리가 있죠. 이제 말해야겠어요. 호석이는 지금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이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티시 훈련 중에 사고가 있었어요. 행군 중에 낙석을 맞았죠. 다리와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언제요? 언제 다친 거예요? 당신이 영국으로 돌아간 직후였습니다. 9월 초였죠. 호석이는 의식을 잃었어요.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제 연락을 못 받은 게 당연하잖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석이는 당신을 잊은 게 아니에요. 연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아야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호석이가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강호석을 사랑해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죠.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여기 데려온 겁니다. 호석이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강호석을 만나야 해요. 할아버지가 말렸어요. 아직 안 돼요. 호석이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준비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 임신했어요. 곧 아기가 태어난다고요. 아빠가 필요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호석이한테 연락해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호석이 다쳤다니요. 그것도 심하게 다쳤다니요. 제가 영국에서 원망하고 있을 때 강호석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석아, 할아버지야. 엘리자가 여기 있어. 당장 만나고 싶대. 전화 너머로 강호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아직은 안 돼요.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요. 저는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강호석, 저예요. 엘리자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엘리자, 미안해요. 연락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거 알았어요. 이제 만나요. 당신 보고 싶어요. 강호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 모습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당신이 강호석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며칠 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호석이가 오기로 했어요. 내일 도착할 겁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만나는구나. 1년 만에 강호석을 다시 볼 수 있구나.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한옥마당에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렸죠. 그리고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호석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달랐죠. 얼굴 한쪽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맑고 따뜻한 그 눈빛이었죠. 강호석이 저를 보며 멈춰 섰어요. 엘리자. 저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무거워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죠. 강호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만졌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강호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강호석이 제 배를 보았어요. 손을 뻗어 배를 만졌죠. 우리 아기예요? 네, 우리 아기예요. 당신 아기예요. 강호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리자, 용서해줘요. 제가 무책임했어요. 저는 그를 일으켰어요. 일어나요. 당신 잘못 없어요. 할아버지가 다가와 강호석의 어깨를 두드렸죠. 들어가자. 안에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한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호석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어요. 앉을 때도 조심스럽게 앉았죠. 저는 물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강호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재활 치료받고 있어요. 의사가 1년 안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을 거래요. 할아버지가 차를 내왔습니다. 조용히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죠. 강호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고 이야기할게요. 9월 초였어요. 로티 씨 야외 훈련 중이었죠. 산악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돌이 굴러떨어졌어요. 피할 시간이 없었죠.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지고 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헬기로 병원에 실려갔죠.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당신이었어요. 연락하고 싶었죠.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재활 치료가 시작됐어요. 걷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죠. 그때 할아버지한테 편지가 왔어요. 당신이 임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었지만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득했어요. 엘리자는 당신을 기다린다고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저는 강호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고마워요. 강호석이 웃었어요. 제가 고맙죠. 저를 용서해줘서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김치였어요. 강호석이 밥을 먹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호석은 한옥에 머물렀어요. 매일 아침 재활 운동을 했죠.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엔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힘들면 쉬어요. 무리하지 마요. 강호석이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아기 태어나기 전에 건강해지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봤습니다. 보기 좋네요. 진짜 가족 같아요. 어느 날 저녁 강호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자, 결혼해 줄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요?
강호석이 진지하게 말했죠. 갑작스럽지 않아요. 1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당신 군인이잖아요. 복무 기간이 남았을 텐데요. 강호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2년 반 남았어요.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있어요. 군인도 가정을 꾸릴 수 있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어떡하죠?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강호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반대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요.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으니까요. 강호석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설득할게요. 영국에 가서 인사드리겠어요.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함께 가마. 내가 책임지고 허락받아 오겠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요. 며칠 뒤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급히 병원에 데려갔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곧 출산할 것 같아요. 진통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강호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힘내요, 엘리자. 조금만 참아요. 저는 악을 쓰며 힘을 줬습니다. 아파요. 정말 아파요. 괜찮아요. 곧 끝나요. 우리 아기 곧 만나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의사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저는 기진맥진했지만 웃음이 났어요. 딸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강호석이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뻐요. 할아버지도 눈물을 닦았죠. 증손녀가 생겼네. 내 증손녀야.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니 행복했어요. 강호석이 물었습니다.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저는 생각하다 말했어요. 하윤이 어때요? 하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강호석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하윤이네요. 우리 딸 하윤이. 할아버지가 하윤이를 안아봤어요. 할아버지 손에 작은 손이 쥐어졌죠.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애가 날 다시 살게 했네.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한옥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줬죠. 아기 정말 예쁘네요. 복스럽게 생겼어요. 옆집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산모는 이거 먹어야 해요. 강호석은 매일 하윤이를 돌봤어요.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먹였죠.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엘리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완벽해요. 하윤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통통한 볼과 까만 눈동자가 사랑스러웠죠. 할아버지는 하윤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매일 아침 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우리 하윤이, 예쁜 하윤이. 할아버지 자랑이네. 강호석은 재활치료에 더욱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는 연습을 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죠. 하윤이한테 멋진 아빠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런 강호석을 응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느 날 강호석이 제안했어요. 하윤이 100일 때 영국 가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부모님이 받아주실까요? 강호석이 손을 잡았죠.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당신과 하윤이를 지킬게요.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마. 군복 입고 가서 제대로 인사드리겠네. 저는 웃음이 났어요. 할아버지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어요. 내 증손녀인데 당연히 가야죠. 그렇게 우리는 영국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윤이 여권도 만들고 비행기 표도 예매했어요.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메일을 보냈죠. 엄마, 아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일 집에 갈게요. 다음 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강호석, 하윤이 그리고 저까지 넷이서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하윤이가 울었습니다. 강호석이 안아주며 달랬죠. 괜찮아, 하윤아.
조금만 참아.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죠. 엘리자? 깜짝이야. 언제 온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이분은 이만수 할아버지고요. 이 사람은 강호석이에요. 그리고 이 아기는 하윤이 제 딸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딸? 네, 엄마. 저 엄마 됐어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어디서 났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빠. 하지만 설명할게요. 강호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호석이라고 합니다. 엘리자를 사랑하고 하윤이 아빠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책임? 이미 늦었어. 내 딸 인생 망쳐놓고 무슨 책임이야?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손주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엘리자를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일어나세요. 노인이 무릎 꿇을 일 아니에요.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강호석을 사랑하고 하윤이를 사랑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죠. 저는 지난 1년을 설명했습니다. 강호석과의 만남, 임신, 사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까지요. 부모님은 조용히 들었어요.